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과 기능사 품목 중 하나인 다코와즈를 제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코와즈를 제조하기에 앞서 재료 소개를 하겠습니다. 달걀 흰자 330g, 설탕 99g, 짝수 저울로 표시된 경우 98g을 계량하시면 됩니다. 아몬드 분말 198g, 분당 165g, 마찬가지로 짝수 저울일 경우 164g을 계량하시면 됩니다. 박력분 54g입니다. 자, 시험장에서는 버터크림을 줘서 샌드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재료 같은 경우는 재료 계량 시간에서 제외가 되므로 처음에 다코와즈를 만드실 재료만 계량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코와즈는 두 개가 하나의 제품으로 샌드가 돼서 만드는 제품으로서 표피가 갈라지는 다코와즈를 제조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분당이라고 나와 있는 재료는, 분당 같은 경우는 설탕을 갈아서, 백설탕을 갈아서 만들어 놓은 제품인데 가격들끼리 뭉치지 말라고 약간의 전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전분이 없는 것, 3% 넣은 것, 5% 넣은 것, 10% 들은 것 정도로 종류가 나눠질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약 5% 든 걸 자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코와즈를 제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코와즈를 제조하기 앞서 다코와즈 전용 틀을, 테프론 시트를 깔은 평철판에 먼저 준비를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제과의 경우 팬 준비를 하면서 반죽이 시작하기 전에 오븐 예열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븐 예열은 윗불 190도, 아랫불 140도로 만들어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력분과 아몬드 분말을, 분당, 요 세 재료를 체질을 하겠습니다. 이 세 재료를 체질을 할 때 아몬드 분말이 들어가면 최소 2번 정도 체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먼저 체질을 해서 가루 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재료들과 함께 체질을 다시 하겠습니다. 박력분과 분당 체질하겠습니다. 자, 체질을 하는 이유는 재료를 균일하게 만드는 목적 하나, 그리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목적 하나, 지금처럼 공기를 체질을 하면서 흩날리면서 공기가 혼입되도록 하는 이유 하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체질을 하신 이후에 머랭을 올릴 준비도록 하겠습니다. 머랭이란 계란 흰자에 설탕을 넣으면서 거품을 올리는 것을 머랭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머랭을 제조해서 아까 체질한 가루 재료들과 혼합을 하여 반죽을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코와즈에 들어가는 머랭을 제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란 흰자를 거품을 내기 시작합니다. 설탕을 나눠서 넣을 건데, 지금부터 설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미세한 조직의 머랭을 얻으실 수 있는데 힘이 좀 많이 드셔서 한 60% 정도 공기 포집을 한 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좋으며 계속적으로 힘을 똑같은 스피드로 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람의 힘인지라 한 손으로 돌리는 것에 한계가 있고 한 방으로 돌리는 것에 조금 힘이 들어서 뭐 양쪽 손을 쓰시더라도 좀 튼튼한 머랭을 제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거품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흰자 안에 공기를 넣어주면서 공기가 차고 있어서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기 혼용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머랭을 계속 올리고 있고 힘을 주어서 거품기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상태가 되면 거품이 일어나면 설탕을 나눠서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은 한 3번 정도에 나눠 넣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이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설탕을 넣어주게 되면 설탕이 다 녹질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쪽에 수분 상태의 흰자이지만 거품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 수분이 점점 없어져서 설탕이 마지막까지 다 안 녹을 수 있습니다. 설탕이 다 녹지 않으면 반죽을 혼합하였을 때 작은 반점처럼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머랭을 만드실 때는 설탕을 적절한 시기에 투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설탕을 먼저 투입하고 저어주게 되면 조금 거칠었던 표면들이 알갱이가 점점점 작아지시는 것을 눈으로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 머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저는 설탕을 또 한번 나누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을 처음에 다 넣어도 됩니다. 안 되지는 않는데 설탕을 나누어서 넣어야 머랭이 제대로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넣어서 적게 되면 모두 다 넣어서 적게 되면 올라온 시간이 훨씬 더 느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머랭을 올리실 때는 설탕을 3번 정도에 꼭 나눠 넣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설탕을 투입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설탕을 좀 투입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팔이 아픈데 좋은 제품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쉬지 않고 비슷한 속도로 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머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지금 색깔을 보내시면 흰색으로 변했는데 이 흰색으로 변하면서 거품이 조금 더 탄탄해지기 시작합니다. 약간 생크림 비슷하게 올라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태는 자, 조금만 더 한 후에 머랭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머랭은 젖은 피크, 중간 피크, 건조 피크가 있는데 젖은 피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떴을 때 모양이 딱 서 있지 않고 쑥 쓰러지는 정도, 중간 피크는 이렇게 서 있는 정도, 건조 피크는 이렇게 서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젖은 피크보다는 중간 피크 쪽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 겁니다. 자, 머랭이 상태가 지금 보시기에 이렇게 벽면에 약간 흐르는 상태까지 올라왔고요. 저는 조금 더 올려서 벽면에 흐르지 않는 상태까지 조금 더 만들 겁니다. 자, 설탕은 3번에 나눠서 다 들어간 상태고요. 거품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직은 많이 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젖은 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더 올려서 머랭의 상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즈는 머랭의 상태가 정말 크게 좌지우지하니까
머랭을 튼튼하게 올려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랭을 올릴 때 흰자엔 이물질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머랭이 이렇게 단단하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품처럼 스르륵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제품은 잘 안 되겠구나, 잘 안 나오는 제품이겠구나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계속 제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방금 전보다 조금 더 덜 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이유는 머랭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휘는 정도가 조금 다르고 힘이 더 생겼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저는 조금만 더 혼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면에 붙어 있는 것도 한 번씩 긁어서 중앙으로 와서 거품을 쳐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휘는 정도가 다르고 힘이 생겼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머랭을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자, 아까 채질해 놓은 가루재료를 스텐볼에 옮겨 담아 주시고요. 올려놓은 머랭을 가루재료에 2번에 나눠 넣으면서 제품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씩 넣겠습니다. 자, 혼합을 하실 때 머랭을 이렇게 넓게 펴주셔서 한 번씩 뒤집어 주시고, 넓게 펼쳐서 한 번 또 뒤집어 주시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마카롱과는 비슷한데, 마카롱은 머랭 양이 좀 적고 닭화즈 같은 경우는 머랭 양이 좀 많아서 조금 더 퐁신퐁신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재료가 다 가루 재료가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끔 밑에서 완전히 뒤집어 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부피감 있게 섞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때 저는 또 나머지 머랭을 나눠서 넣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넓게 펼쳐서 볼을 돌려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가루재료가 혹시라도 덩어리진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자, 제조가 다 끝났을 때는 반죽이 약간 윤기가 나는 상태여야 합니다. 자, 반죽을 했을 때 어디 하나 머랭이 있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자,
자, 저는 이렇게 반죽을 완성했고 팬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닝은 아까 준비해 놓은 팬에 짤주머니를 이용하여 저는 짜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짤주머니는 접어서 손등이 가려질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합니다. 반죽은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 대략 2주걱 정도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담는 게 어려우시다면 시험장에 있는 비커 등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팬닝을 하실 때는 꽉 채우신다는 느낌으로 채워주셔야 되고요. 이 양의 110% 정도 조금 넘치게 팬닝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10%씩 해서 한 칸을 비운 상태까지 팬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팬닝 해 보겠습니다. 조금 넘친다는 느낌으로 110에서 120% 채운다는 느낌으로 팬닝을 해주세요. 자, 반죽이 잘 돼서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이 드셔야 되는데 반죽이 잘 안 되신다면 이렇게 팬닝을 했을 때 거품이 다 죽어서 스르르 흘러내리는 그런 다크화즈가 제조가 됩니다. 그러면 식감도 좋지 않고 제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팬닝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0% 정도 팬닝을 한 이후에 스크래퍼 등을 이용해서 긁어서 반죽을 내려주시고 긁어서 반죽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차지하는 곳이 있다면 반죽을 채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재료 계량에 있는 분설탕, 분당 이외에 분당을 계량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채질을 하셔서 다크화즈 위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채질할 때 조금 팁이 있다면 이렇게 흔들어서 뿌리시는 게 아니라 갖다 놓은 상태에서 손을 이용해서 뿌려주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에 더 많은 양의 분당을 뿌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하얗게 많이 뿌리시지 마시고요. 한 번 더 뿌릴 거니까 한 번 흡수가 될 정도까지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분당을 다 한번 뿌려준 상태에서 팬을 제거한 후 다른 팬에 마저 팬닝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을 제거하실 때는 이렇게 들어서 다른 팬에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계속 이어나가서 팬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판과 마찬가지로 분당을 이용해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자, 채를 두신 상태에서 가만히 손을 치시면서, 자, 저는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고 그 틈에 분당이 뿌려지면서 갈라진 자국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채를 흔들지 마시고 채는 뿌리는 데에다가 두시고 손을 톡톡톡 치시면서 분당을 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채를 막 흔들어 주시면 제품의 옆에 주변에 더 많이 설탕이 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틀을 제거한 후 설탕을 1에 더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뿌렸던 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분당을 1에 뿌렸던 펜입니다. 이 펜 위에 다시 한번 분당을 더 뿌리겠습니다. 채를 가만히 둔 상태에서 손을 움직여 주시면서 채를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요. 최대한 포인트를 겨냥한 상태에서 손으로 움직여 주세요. 자, 다음 판도 마찬가지로 뿌려서 오븐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당을 한 번 더 뿌려서 다크화즈가 완성되었고 지금부터 오븐에 넣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오븐 예열은 처음 시작과 동시에 하셔야 되고요. 자, 저는 지금 190에 140도로 맞춰놓은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대략 10분에서 15분 전후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 테두리가 갈색이 나는지 확인을 잘 해주시면서 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븐에 넣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아몬드 분말에 기름기가 많아서 머랭이 금방 죽고 삭을 수 있으니 조금 신속히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대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돌려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크화즈를 구운 지 한 10분 정도가 지나서 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돌려주기를 하고 한 1분 정도 더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주기를 한 후 시간이 조금 지나서 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까지 갈색이 나는지 확인하신 상태에서 저는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워져 나온 다크화즈를 충분히 식힌 이후에 이렇게 두 개가 한 짝이 되도록 세트를 맞춰주신 다음에 크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은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자, 두 개가 한 세트가 되게끔 바깥에서 짜서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더 덮어주시고요. 살짝 자리 잡도록 눌러주세요. 너무 꾹 누르시면 크림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니까 너무 꾹 누르지 않게 자리만 잡을 수 있도록 자, 다시 하나 해보겠습니다. 바깥쪽에서 짜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살짝 눌러주신 상태에서 자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짜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에서 안쪽. 자, 이렇게 해서 완성시키셔서 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다크화즈는 완성되었습니다. 자, 잘 맞는 다크화즈는 이렇게 윗면이 지진이 난 것처럼 갈라짐이 있거나 그 머랭이 죽지 않아 퍼지지 않는 곧바르게 서 있는 이런 다크화즈가 잘 나온 거고요. 색도 균일하게 갈색을 이루어야 잘 나온 다크화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크화즈를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